자, 이번 주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참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의 참견. 야참 12번째 메뉴는 이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투수 교체 바꾸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자, 야구의 참견. 오늘도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해드리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어려운 주제 잡았네요. 야, 이 정말 어려운 주제 잡았습니다. 예, 야구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 오늘 그 주제를 저희가 감히 잡아왔습니다.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끝까지 보셔도 사실 결론은 안 납니다. 결론 날 것 같았으면 저희가 뭐 학원 차렸죠. 예, 결론 나지 않고 다만 저희 우리 패널 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투수 교체 타이밍이란 과연 무엇이고 불펜의 운영이란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고 얘기를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투수 교체를 단행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결정을 해야 된다. 투수 교체의 어떤 첫 번째 대원칙은 과연 뭘까요?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게 맞다. 이 원칙, 대원칙은 과연 가장 뭐 경험을 해보신 장경석 의원부터. 글쎄요, 이게 뭐 선발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불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상 가장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분위기. 예, 선두타자의 어떤 볼넷 혹은 내야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흐름이 예, 좀 좋지가 그 않다. 흐름이 좋지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선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죠. 투구수를 그렇죠.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경기 흐름이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뭐 교체 시점이 변하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또 이 바꿀 수 있는 그 교체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봉희 형 같은 경우는 뭐 선발, 마무리, 불펜 다 해봤잖아요. 네, 뭐 네.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선발 투수의 교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선발 교체는 일단은. 선발 교체는 저는 5회. 5회? 일단 5회까지는 그래도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그 5회가 상당히 교체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감독 입장에서. 어렵죠. 특히나 오늘도 뭐 경기에서도 그렇고 어제 삼성과 LG 그렇죠. 경기에서도 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냥 저는 일단 선발 투수라면 딱 5회까지는 그래도 기준을 잡고 5회에서의 그런 구위라든지 또 공의 스피드라든지 뭐 이런 거로 기준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이제 이따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뭐 바가지 안타가 바가지 안타 맞는 경우가 있고 직선 타구 바가지 안타 맞으면은 뭐 점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대신 직선 타구가 나오는데 야수 정면으로 가면 무실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WHIP나 또는 뭐 그런 지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숫자로 판단, 지수로, 네. 뭐 지표나 이런 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그 얼마나 잘 맞은 타구들이 나오느냐 그런 거 플러스 저는 투수는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수도 마운드에서 투수가 공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흐름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사실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는 하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또 한번 퀴즈 한번 가시죠. 예, 저희가 요즘 퀴즈에 재미를 들어가지고 어떤 대원칙, 흐름 분위기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투수 교체가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을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선발 투수 교체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바꿔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독이라면 바꾼다 안 바꾼다. 자, A팀이 4회까지 6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가 5회 원아웃까지 잡고 볼넷과 연속 3안타로 2실점을 했습니다. 스코어가 이제 그렇게 되면 6대2가 되겠죠. 6대2에서 원아웃 2, 3루에서 상대가 대타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뭐 대타 카드면 아무래도 기록상으로 뭐 이 투수에게 강한 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바꿔야 될까요? 저는 안 바꿉니다. 지금 안 바꾼다. 4회다. 4회, 이제 4회고, 6대2고, 원아웃 2, 3루, 대타, 뭐 힘 있는 타자가 나오겠죠. 안 바꾼다. 네, 저는 안 장장석 바꿉니다. 의원.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꾸면 선수하고 관계 유지가 안 됩니다. 승리 투수 요건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시즌이 지금 몇 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선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물론 팀의 승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시즌 초반이냐 시즌 후반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저는 안 바꿉니다. 예. 봉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안 바꿔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장정석 위원이 이제 감독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장정석 위원을 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어쨌든 야구는 단기가 아니고 장기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선수들하고의 이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김도환 기자도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5회에 6대 2에서 원아웃 2, 3루죠. 그렇죠. 다음 타자 누굽니까? 테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수에게 강한 점이고 찬스에 강하고 뭐 그런 선수가 나오겠죠. 됐다 한동민. 저도 5회라서 안 바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 바꾸는 게 사실은 맞죠. 이 지금 정도의 상황은 안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상황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상황과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타를 삼진 처리했습니다. 아웃 카운트를 투아웃까지 늘렸어요. 감독의 믿음에 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타자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6대 4가 됐습니다. 이제 승리 투수 요건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아 있고 상황은 2점 차로 쫓기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자, 고민은 시작이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바꿔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안 바꿉니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선발 투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어쨌든 또 안타를 맞았으면 타자 주자가 또 루상에 나가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또 선발 투수의 주자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수가 올라와서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해결은 선발이 해야 된다.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뭐 장관님, 장 의원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선발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발이 선발입니다. 사실은 1선발과 5선발의 또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야, 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만드시네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일단 선발이라는 주제를 나한테 가지고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안 바꿔요. 안 바꾼다. 네, 이 상황은. 오케이. 예. 임동 기자는 어떻습니까? 다음 타자 누굽니까? 박병호? 박병호. 네. 그리고 뭐 장 감독님에 이어서 좀 이게 일요일 경기인지 화요일 경기인지도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지금 이게 주변 그게 없어서 그렇죠. 제가 자꾸 질문을 솔직히 던지고 싶은데 말씀드리면은, 예, 판단의 그냥 근거가 요것만 많지는 보면은 않습니다. 예. 안 바꾸겠습니다. 아까 예. 말씀해주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적용되질 않았고 공개수 뭐 이런 게 정보들이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판단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을 하나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마무리돼가는 시점이고 순위 싸움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요 한 경기에 의해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경기가 됐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달라지는 건가요? 네. 예. 저는 이제 여기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교체를 이제 다 이제 여기서 교체. 할 만큼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바꿔야 될것 같다. 이건 뭐 개인의 그 선발 투수의 기록도 중요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 김토환 기자는 다음 타자 뭐 상관없습니까?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장마철 혹시 장마철에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저는 날씨까지도 변수에 고려해서 그만큼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앞선 두 번의 상황과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현재 상황, 시즌 상황 뭐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판단의 근거가 약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즌 초냐, 시즌 중반이냐, 시즌 막바지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선발 투수, 특히 투수 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판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불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수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칙은 과연 뭘까요? 글쎄요, 저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선발 교체나 불펜의 어떤 투수 교체들이 좀 트렌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트렌드가 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사실 2019 시즌에 굉장히 이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과 다른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었거든요. 아. 그것을 아. 제가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네네. 당시에 전력 분석 팀장이 저에게 이제 그 좋은 기사거리를 하나를 보내줘요.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 네. 2019 시즌 양키스의 그 에런 분 감독이 포스트 시즌 피칭 전략이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번쩍 뛰었던 게 뭐였냐면 선발로 나온 투수들이 27타자를 상대한 경우의 수가 포스트 시즌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27타점 한 3텀 정도 돌아가는 그렇죠. 3텀 정도 되는 거죠. 그 3텀을 다 돌리지는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27타자를 다 상대하지 못하고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특히 포스트 시즌에는. 어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영감을 얻어서 그 당시에 그 키움 선발 투수에 대한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 뒤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자막에 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 번째 타석 이후에 피안타율인데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최원태 선수만 유독 낮아지는 그렇죠. 모습이고. 요키시 브리검은 확실히 첫 번째 텀과 네. 두 번째 텀 그리고 세 번째 텀에서 피안타율의 차이를 보여줬고 이승호 선수는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최원태 선수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독 가면 갈수록 좀 강해지는 느낌이 최원태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건 선수마다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군요. 그럴 수 있고 음. 매 시즌 이 기록 지표들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시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선발 교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 바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투구수 대비 가중 피로도예요.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얼마나 투수가 필요한가 지금 그렇죠.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인가. 그렇죠. 뭐 예를 한번 하나 들어드릴게요. 6이닝을 던진 선발 투수 A, B가 89를 던져서 6대0 경기를 하고 있는 A 선수 그리고 89를 똑같이 던져서 6대0 그러니까 6회에 6대0이라고 그랬나요? 네네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B형은 1대0에 리드를 하고 있는 89 투수 아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경기 흐름이 굉장히 팽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0 경기는. 그렇다면 이 가중 피로도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투구수는 89지만 1대0 경기를 하고 있는 투수의 투구수는 한 109가 이상이 되는 119나 129가 되는 가중 피로도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기고 뭐 편안하게 경기를 한 A 선수는 네네. 어떻게 보면 89보다 못 미치는 79 정도가 되는 그런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점은 굉장히 교체하는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의 구위면이나 회전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선발 이 교체 시기는 좀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첫 번째 텀이냐 두 번째 텀이냐 세 번째 텀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그렇죠. 나오느냐 그리고 역시 상황에 따라서 점수 차에 따라서 투수가 어느 정도 피로감을 과연 느끼겠느냐 그거를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좀 얘기가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봉중근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장경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 플러스에 이제 구위죠. 구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지표가 나왔었지만 요키시 선수의 투구수를 보면 70개 이후부터의 피안타율이 좀 높아졌고 한참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구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 저하가 빨리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분명 벤치에서 포수하고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이제 포수거든요. 당연히 포수가 그렇죠. 알겠죠. 이제 포수와 대화를 통해서 포수한테 어떤 구위가 어떠냐, 혹시 뭐 패스트볼 스피드가 어떠냐, 뭐 볼 끝에 힘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확실히 좀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체 시기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얘기하기로는 항상 뭐 얘기하는 게 과연 공개수 뭐 100개 다 됐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심오하고 이 굉장히 좀 자세한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군요.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럴 타구에 대한 그 증가율인데요. 배럴 타구라고 하면 이제 발사각이 20에서 25도 사이고 이제 피안타율이 5할 정도는 나와야 이제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이 배럴 타구가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피안타율로 했지만 최근에는 수비 시프트 때문에 배럴 타구가 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단순히 피안타율로만 하는
시대에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투수의 RPM이 떨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회전수 감소와 함께 배럴 타구가 늘어나게 되면 뭐 무사 만루에서 배럴 타구를 해서 삼중살이 돼도 실점은 없지만 그렇죠. 다음 이닝에는 그런 배럴 타구들이 결국은 안타로 이어진다는 미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럴 타구가 증가하는 시점을 투수 교체로 잡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비에 의해서 강한 타구들이 잘 맞은 타구들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타구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발 투수를 이제 교체해야 될 어떤 징후들 뭐 이런 그렇죠.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는 불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불펜 운영에도 사실은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선발 투수에서 불펜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얘기. 불펜 운영에 관한 원칙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날 경기에 어떻게 플랜을 짜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경기 보거든요. 전에 네. 오늘 예상 어떤 순서라든가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감독들이 1년을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선발에 대한 후보군들을 그리고 불펜에 대한 후보군들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듯이 이 교체 원칙은 제가 볼 때 그날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워낙 변수가 많죠. 네네. 뭐 연투한 투수가 나올 것이고 갑작스러운 부상이 오는 선수가 또 나올 것이고 그날 컨디션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날 어떤 상황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상황을 선수들이 저는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봐요. 선수들도 네. 공유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시즌 기간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감독과의 어떤 면담이나 투수 코치와 이 메인 코치들과의 이야기가 계속 돼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예, 경기에 어떤 개입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펜 교체 시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볼넷도 있고 실책도 있고 네. 앞서 나간 뭐 투수의 어떤 컨디션이 저하가 있고 많은 상황들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소통에 그렇죠. 의한 선수들의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중계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 선발 투수는 사실은 언제 올라갈지 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불펜 투수가 올라가야 될 때 과연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내가 올라갈 타이밍을 아는 것과 갑자기 올라가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정석 위원은 감독 입장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선수를 등판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경기 전에 미리 또 대화가 되고 그렇죠.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선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선수 때 만약에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왜 나가지? 라고 선수들이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어제 삼성과 LG의 더블헤더 1, 2차전에서 1차전에서의 그런 경우도 뭐 감독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상황에는 누가 봐도 5점 차 고속이 올라왔다. 오케이 뭐 승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 내가 왜 이 상황에 올라갔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의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펜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투수 평가이기 때문에 선발과 불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불펜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불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위기 상황에서 누가 나와서 그 불을 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 올라가는 거죠. 선발 투수와는 좀 다른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7, 8, 9번 타자 타순에 들어가는 소방수와 3, 4, 5번 또는 무사말로에서 나가는 피처가 이게 압박감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지표를 좀 보면 WPA하고 저는 IL이 굉장히 LI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LI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인덱스가 되겠죠. 네, 레버리지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 그 투수가 등판을 했느냐라는 그 지수를 이 수치로 표시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 프로야구의 올 시즌 6월 26일 기준으로 키움의 조상우 선수, 기아의 정혜영, LG의 고우석, 그리고 또 기아의 장현식 선수가 가장 위기 상황에서 많이
이 등판을 한 투수 순서인데요. 네네. 지금 저 LA 같은 지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떤 선수, 저게 원래 이제 주식 증권가 용어인데요. 네. 그 어떤 그 불펜 투수들을 전부 다 일렬화 이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위기에서 등판한 선수는 현재 조상우 선수고요. 그리고 지금 기아에 있는 2명이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서 많이 나갔다는 것을 저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뭐 결과까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기 상황에서 그 팀에서 가장 먼저 선택된 가장 믿음을 받는 선수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WPA 얘기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WPA인데요. 지금 순위가 1위 강재민, 2위 김재윤, 3위 정우람, 4위 김태훈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승리 확률 기여도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 정말 특정한 선수의 플레이 결과 이거는 이제 현재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불을 끌어 들어온 선수 가운데서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느냐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게 클러치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의 그 득점권 타율처럼 이 클러치 수치도 결국은 평균 ERA나 FIP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지금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눈여겨 보실게요. 고우석과 오승환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네요. 특히 예. 이제 한국 프로야구 최고 마무리라고 하는 지금 고우석 선수가 이 WPA가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학구장에서 그때 유광남 선수 유령 사건 있고 뭐 이제 그 사건 있을 때도 불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네. 불론을 한번 기록하게 3패가 되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불론 세이브 하나당 굉장히 그 마이너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는 지금 WPA가 마이너스 0.15인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하게 볼 게 아까 WPA가 현재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 불을 지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에 있던 WPA의 상위권 선수들도 결국은 자신의 ERA나 FIP에 수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또 약간의 그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펜 투수에 대한 평가는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선발 투수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불펜 투수로 가는 선수 혹은 뭐 마무리 투수의 역할 어떤 기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선수는 선발용이야, 선발감이야. 저 선수는 뭐 마무리감이야. 네, 그런 네. 기준들이 분명히 있죠. 어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얼마만큼 빨리 준비가 될 수 있는 선수냐. 빨리 급한 상황에서 그렇죠. 올라가야 급한 되니까.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웜업을 뭐 공 5개 만에 몸을 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보면 제가 당시 마무리 역할을 할 때도 2013년 뭐 할 때도 저는 이제 어깨가 좀 다소 많이 빨리 안 풀리는 스타일이었기 그래요? 때문에 마무리 투수를 그렇게 했는데요? 네, 저는 유일하게 10개 팀 가운데 6개부터 몸을 푼 마무리 투수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 스코어 상황을 보고 오늘은 내가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내가 던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저는 6회부터 어깨를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럼 불펜에서 공개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상당히 많이 던졌죠.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많이 던져놔야 어깨가 좀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9회 딱 등판을 하기 전까지의 그 6회부터 3이닝 정도의 그 시간을 저는 계속 루틴을 가져갔고 매 시즌을 매일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정말 어떤 불펜 투수가 정말 필요하느냐라고 뭐 혹시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 빨리 몸을 풀고 완벽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투수의 불펜의 최고의 투수가 아닐까. 아니 봉 의원은 6회부터 준비를 했으면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3연투는 안 됐겠는데? 근데도 저 3연투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몸을 푸는 시간이 길어지면 네. 그만큼 사실 뭐 제가 피로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근데 정말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김기태 감독도 있었고 양상문 감독도 있었고 근데 많은 감독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던질 때 정말 애타셨을 거예요. 왜냐면 몸이 이제 안 풀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몸을 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순간적인 이 야구의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도 책임지고 뭐 2013년도엔 38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 한때는 그런 것도 계산을 했었잖아요. 나가서 던지는 공개수 플러스 불펜에서의 공개수까지 합산을 해서 그 선수의 피로도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사실 맞아요.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봉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수치가 올라갈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마무리였지만 선발 못지않은 그런 에너지를 쏟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 생각이 근데 듭니다. 확실한 세이브라는 타이틀 홀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봉준돈 그렇죠. 위원한테는 6회부터 몸을 풀긴 하지만 그 당시에 봉준근이라는 선수한테는 세이브라는 확실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목표. 네, 목표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루틴 잡기가 다른 기타 그런 어떤 홀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굉장히 그래도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 이래서 장정수 위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우석 선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어제 더블헤더 1차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끝난 그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고우석 선수가 또 나왔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세이브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세이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WPA에서도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고 점수가 벌어져 있으면 크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어제 1차전 그리고 오늘 등판은 세이버 면에서도 한 번쯤 좀 재고를 해보고 복귀를 해볼 만한 그런 등판입니다. 아마 팀 내부적인 아마 뭐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냥 그 감독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 특히 삼성과의 경기가 어떤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불펜 그 교체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주자가 없을 때 나가면 가장 편하겠지만 주자 있을 때 나가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봉의호는 현역 시절에 올라갔을 때 주자가 깔려 있는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 분명히 느낌이 좀 차이가 있겠죠. 완전히 좀 차이가 있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선발로 하다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와인드업 할 때가 좀 더 편안했고 아하. 확실히 좀 제구가 더 잘 잡혔고 구위가 좋았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8회 1사라든지 8회 2사에 주자를 세런맨이 허용을 해서 루상이 주자가 있을 때 뭐 마무리 투수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웃카운트 4개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세 포지션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또 투수가 있고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루상이 없고 9회 이제 딱 깔끔하게 와인드업으로 시작했을 때 확실히 밸런스가 좋았고 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벤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투수가 와인드업 할 때 편하느냐, 셋업에서 던지는 게 편하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좀 체크가 돼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칭 스텝이 있는 거죠.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선수들이 가장 변화가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와인드업에서 이 슬라이드 스텝을 들어갔을 때 구속이에요. 구속 차이가 좀 많이 네. 나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다면 구속 차이가 있다라는 건 구위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의 성향 파악과 어떤 성격 파악도 이런 요소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정말 이 상황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성격을 가졌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불펜 운영에 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장 사실은 이 한때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것들이 과연 좌우놀이가 의미가 있느냐. 예. 좌타자가 나온다고 좌투수가 올라가고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 뭐 기록적으로 찾아본 분들도 있고 그냥 너무 느낌적인 느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세 분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좌우놀이 과연. 저는 경험을 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 왼손이라는 투수가 좌투수가 좌타자를 상대로 정말 퍼펙트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원포인트로 쓸 것 같아요. 쓸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네, 않다. 많지 않고 그런 선수가 엔트리를 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나머지 이 불펜에 필요한 데미지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어떤 좌우 비율보다는 어떤 POPS. 네, POPS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불펜의 어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키움에서는 어떤 전력 분석팀에서 따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POPS 기록이 아니라 뭐 어떤 구장별 어떤 피로도 가중치 다양한 부분들을 좀 섞어서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제가 2년 차 정도부터는 그 POPS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그 구장에 맞는 좌투수, 우투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기록이 좋은 선수들은 상대하는 그 팀에게는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POPS를 기록을 가지고 어떤 교체 시점이나 불펜의 어떤 운영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좌우를 굉장히 확실하게 지켰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록도 찾아보고 하면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뭐 김대유 선수도 그렇고 몇몇 선수들이 좌완 사이드암이면서 좌타자, 우타자 상관없이 지금 승부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일단 저는 그 투수가 어떤 구질을 던지느냐, 아, 좌우 상관없이 어떤 공을 구질을 던지느냐도 상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허. 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우 선수를 이야기하자면 김대우 선수는 어쨌든 팔의 각도가 내린 상황에서 슬라이더가 주목입니다. 그렇다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좌타자를 상대로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김대우 선수가 뭐 좌우 지금 상관없이 좋은 기록을 갖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구질을 판단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좌우놀이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주건 선수 같은 경우는 베스트 피치가 체인지업이거든요. 근데 주건 선수는 아무래도 좌타자를 상대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기록을 냅니다. 왜냐? 베스트 피치가 체인지업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타자를 상대할 때는 약간 좀 부담이 있어요. 아하. 주건 선수 역시도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좌우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선수, 그러니까 투수들만의 베스트 구종이 뭔지 뭐냐. 그거에 네. 따라서 타자들을 좀 상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완 사이드암은 좌타자한테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완 사이드암이 좌타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을 던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싱커, 그러니까 투심이나 체인지업이겠죠. 바깥쪽 떨어지는 네, 바깥쪽으로 거. 떨어지는 좌타자의 바깥쪽 떨어지는 네. 거. 특히나 또 중간 투수들은 후반에 나오고 타이트한 스코어에서 나올 수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방을 피하려면 당연히 몸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승부하는 게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좀 높고요. 그라운드 볼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오늘 또 조금 전에 본 사례 하나 들어드리면 네. 사실 심창민 선수가 이제 밑으로 던지고요. 그렇죠. 예. 최은성 선수는 우타자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고정관념상으로는 심창민 선수가 최은성 선수한테 강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뽑아보면 최은성 선수가 옆구리나 썸마린한테 타율이 3할 7푼 1리에 OPS가 0.973이거든요. 야,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심창민 선수는 좌우 POPS가 좌타자 우타자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군요. 스플릿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꼭 말로 홈런을 맞아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삼성이 심창민 대 최은성을 붙인 카드는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 순간이고요. 아, 지금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삼성에 오늘 뭐 이거는 구단 내부의 속사정은 사실 밖에서는 알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은성 선수 때 혹시 왼손 투수가 있었더라면 이게 삼성의 입장에서는요. 그럴 때는 스플릿이 저는 가능한 지금 데이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과정의 충실도 정말 충실해야 되는 게 투수 교체는 이런 복잡 미묘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처럼 썸마린 나오면 왼손 대타 내고 그렇죠. 예. 뭐 왼손 투수 나오면 우타자 내고 이런 시대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왼손 대 왼손 대결도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이해천유의 투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대유, 임정우, 조현우 이런 선수들은 왼손 스페셜리스트로 통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수치가 나와 있고 반면에 이제 다른 왼손 투수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가 아까 봤더니 두산의 이현승 선수가 손아섭 상대로 실패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왼손 대결 또는 뭐 잠수함이나 옆구리 대 좌타자 대결, 뭐 우타자 대결 이렇게 나누는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끝났다. 같습니다. 예. 지금 인스타 인별그램
그 댓글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좌우 놀이가 원포인트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김도환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스플릿 그리고 좌우 놀이는 제가 생각에는 존재를 하는데 그 좌우의 개념이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좌타자는 좌투수 뭐 좌타자에게 이런 시대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이 투수가 좌투수이지만은 뭐 좌타자를 상대로 기록이 어땠다, 사이담이지만은 좌타자에게 어땠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좌우 놀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투수들이 구종에 있어서 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어쨌든 좌우 놀이가 분명히 존재는 해야 되겠지만 구종들이 업그레이드되고 그 구종을 구사하려면 뭐 왼손 투수가 예를 들어서 투심을 던지는데 예를 들어 커터를 하나 구종을 업그레이드해서 던지면 또 좌우 놀이가 그렇게 또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변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좌좌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록에 따라 또 무슨 어떤 구종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좌좌우는 분명히 가릴 수는 있다. 옛날과 다른 좌우 놀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불펜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연투, 혹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너무 어려운, 이게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 맞아요.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일단 좀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에서의 혹사, 연투 기준은 3연투가 무조건 혹사의 기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예, 제가 연투가 사실 아니다. 저도 뭐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3연투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3연투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확실한 세이브 투수와 홀드 투수가 있다면 그 타이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3연투는 괜찮아요. 예. 다만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은 선수와의 3연투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중간 투수들이 뭐 80이닝을 소화했다고 해서 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선수 없습니다. 예. 굉장히 경기를 많이 나가고 싶어하고 경기에 목마른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어떤 이 혹사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60이닝에서 안쪽 바깥쪽 정도? 60이닝 한 예, 시즌에 불펜만 얘기한다면 불펜만 한 시즌에 예, 그 정도는 무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긴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이상의 투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이하의 투수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뭐 이것도 답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본인 저만의 또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장정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팬들은 아니 감독이 나가라는데 안 나갈 선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0이닝 나오고 뭐 90이닝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얘기 사실은 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당연히 선수 그렇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장정석 위원이지만 감독 시절에 정말 선수들을 배려하고 관리를 해주려고 해도 선수들은 더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은 네. 일단 경기 나가고 싶어 하죠. 어쨌든 나가야지 기회를 보여주는 거고 그 기회를 잡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등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정말 1이닝이라도 더 던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물론 팬들은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팬들이 오히려 선수들을 더 아낀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특히 어떤 기준점이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단순히 뭐 몇 원투가 문제가 아니라 1년의 기준점으로 얼마를 두고 그 안에서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언제든지 상황 되면 나가고 싶죠. 근데 그렇죠.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혹사 얘기가 나오고 지나친 거 뭐 또 무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어떤 그 투수 기용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과 철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와 또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뭐 최근에 봐도 혹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감독이 오늘 예를 들어서 30개를 던지고 40개를 던졌는데 그 다음날 또 투입이 돼서 3, 40개 또 던지지 그렇게 시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시키게 하면 그런 게 혹사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자주 등판하고 매경기 등판하고 타이틀 홀더를 갖고 있는 선수가 왜 무의미하게 뭐 10점 차, 11점 정도 왜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사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장정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미리 이제 짜여져 있는 그런 스케줄로 인해서
등판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선수가 원해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불펜 투수라고 해도 49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지만 그러면 그 다음 날 오늘 어때? 괜찮아? 물어보죠. 예,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선수들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픈데요. 아프니까 그런데도 던졌어요.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뭐 선발 경우긴 하지만 버두치 리포트 뭐 이런 거 비롯해서 많이 얘기 있었죠. 예. 25세 미만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이닝 이상 던지면 그렇죠. 뭐 온다 뭐 네, 이런 네, 네. 뭐 리포트가 있긴 한데요. 이닝별로는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는 게 경기수입니다. 경기수. 예.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사실 결론은 없지만 불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투 얘기도 있는 게 이닝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펜에서 정말 90이닝, 100이닝 던지는 투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수로 저도 아까 잠깐만 뽑아본 건데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경기수 60경기 이상 던진 선수들 중에 김윤동 선수가 좀 부상이 왔고요. 이태양 선수 68경기 던졌는데 좀 그랬고요. 함덕주 선수도 67경기 2018년도에 던졌고요. 2019년도에는 주건 선수가 71경기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장필준 선수가 60경기 또 넘었고 작년에는요. LG 정우영 선수가 65경기, 주건이 71경기, 박치국 선수가 73경기 던졌는데 정우영과 주건, 박치국이 2020년도에 이렇게 던지고 나서 올해 지금 RPM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단순히 1년 1년치 해가지고 제가 뭐 이제 좀 안 좋았던 선수들 끼워 맞추게 했다는 걸 수도 있지만 경기 수에 있어서 불펜에서 60에서 70이 넘어가게 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경기 수와 과연 이닝 수의 차이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선발 투수, 이렇게 불펜 투수가 느끼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과연 경기 수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닝 수에서 나오는 것이냐. 70경기와 70이닝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예.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요? 경기 수와 이닝 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클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닝에 예. 대한 그런 지수가 좀 더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 수보다는 이닝,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중요한 순간이고 타이트한 순간이면 불펜에서 웜업할 때 더 강하게 던지고 더 많이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 수는 예를 들어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내려와도 그게 경기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수보다는 아무래도 이닝, 또 얼마나 많은 이닝을 던지고 또 순간순간 공을 몇 개 던지고 이런 것들이 더 선수들은 좀 프레셔를 더 받지 않나요? 근데 네. 김도환 기자 얘기는 경기 수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더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연투가 있게 되면 또는 경기 일수가 많게 되면 그만큼 준비하면서 소진되는 이 번아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 수가 70경기 넘은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60경기 이상인 선수들 중에서도 부상자가 꽤 나왔다는 점도 한 번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과 얼마큼 이해가 되느냐. 근데 오늘 출전, 오늘 등판에 대해서 얼마큼 선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 간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그림을 1년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불펜 투수 코치와 메인 투수 코치 이 선수들 간의 이 두 명의 코치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선수들이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들을 코치들한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독한테 못할 부분들을.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얼마만큼 이 코치들과 감독과의 소통이 또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뭐 이닝 수도 물론 중요하고 경기 수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코칭 스태프가 어떤 철학과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덧붙이면은 선수들과 그 의견이 과연 동의가 되느냐, 그렇죠. 이해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면 뭐 사실은 49 두 경기 연속 던졌는데 다음날 또 나오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진짜, 공개 수에 따라서 어떤 연투는 약간은 좀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 3연투도 사실은 선수가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상황이 사실은 하나로 끼워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답, 해답 내리기 어려운 오늘 주제를 잡았던 맞아요. 것 같고
그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라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 마지막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투수 교체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한가요? 이게 진짜 결과에 대한 그냥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네, 그냥 뭐 결과론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는 것 같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아하. 네, 모든 결정은 사실 이 스태프들이 하는 거잖아요. 감독이 네. 리더가. 뭐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수 교체의 최종 결정권자는 감독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네. 투수 코치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결국 결정하는 거는 감독이 감독이죠. 결정을 하는 거죠. 봉중근 의원은 한마디로. 저는 뭐 감독과 그냥 투수의 신뢰라고 신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의 스포츠잖아요, 야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경기 이 하나로 인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통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보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선수 입장에서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신뢰가 쌓이면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4연투도 선수들이 더 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 네, 중요한 상황이면 저 계속 던질게요. 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감독과의 신뢰가 좀 신뢰. 필요하죠. 예. 그리고 또 원칙 뭐 이런 네. 것들. 김도원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장 감독님이 한국 시리즈에서 김태형 감독님한테 내판 지셨지만 죄송합니다. 지셨지만 조상우 선수를 9회가 아니라 경기 중반에 쓰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이 세이버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센 피처를 이제 내서 맞붙인 그 거잖아요. 그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네. 나오는 투수가 불펜에 가장 강한 선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는 4전 전패시셨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그 선진적인 투수 운영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과정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 하늘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말 끝도 없거든요. 그럼요. 아까 잠실 경기 보다가 김태형 감독이 이현승 선수 대신에 클로저를 왜 안 내냐? 7회 비가 올 줄 알고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두산 팬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이 얘기가 일기예보까지 예상을 하고 야, 하늘이 하는 일까지 감독이 알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하늘만이 알고 있지만 그렇죠. 과정에 충실하는 진짜 이 투수 교체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프로세스다. 해봅니다. 예. 아마 세 분의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 라이브 댓글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도 운이고 투수 교체는 투수를 향한 감독의 신뢰다. 그리고 봉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한 것들,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오늘 정답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 책임을 면피하는 것 같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맨 끝에 말씀 잘못해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걸 너무 사실인 거를 내판 다지고 너무 4패까지. 어쨌든 사실이니까. 예. 투수 교체는 결과론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한 경기에서 적어도 수십 번, 그리고 또 한 시즌으로 따지면은 수천 번이 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은 결단력으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질타가 돼서 날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투수 교체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끝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참견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